안녕하세요. 재테크농부입니다. 오늘 나스닥이 왜 하락하는지와 하락을 분석함으로써 향후 금리 인상 시 나스닥이 어떻게 될지 분석해 보겠습니다. 또한 주요 뉴스들을 통해 앞으로 수혜를 받을 기업들을 알아보고 특정 종목들에 대한 소식도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해당 영상은 개인적인 의견일 뿐 참고만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에 안 좋았던 목요일과 금요일 시장을 간단히 보겠습니다. 목요일은 주요 선진국에서 긴축을 본격적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기술주 매도세가 강해져서 나스닥이 2% 가까이 하락했습니다. 애플이 4% 하락했고 어도비가 10% 가까이 하락했지만 여기 보시다시피 저는 어도비를 $550 부근에서 1차 매수를 시작했습니다. 금요일에는 거의 보합 수준으로 아무래도 목요일 과매도에 따른 매수세가 들어온 듯합니다. 주가의 방향은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금리 인상과 긴축이 시작된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가장 최근에 있었던 금리 인상 당시에는 나스닥이 19%나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1년간 나스닥이 박스권이었습니다. 이때 급락했던 이유는 페드에서 갑자기 금리 인상을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떤가요? 점도표나 여러 분석가들이 금리 인상 시기와 내용 등을 분석해서 공유해주고 있고 페드조차도 계속 언급하고 있습니다. 즉, 지금은 미리 알 수 있다는 점이죠. 미리 알고 있다면 시장은 어떻게 움직일까요? 금리 인상이라는 것은 기술주가 많은 나스닥에는 안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시장은 미래의 금리 인상으로 나스닥이 하락할 것을 미리 선반영해서 조정을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뉴스를 봐도 지금 하락의 가장 큰 이유는 금리 인상 및 긴축 시작입니다. 다 알고 있는 이슈로 하락한다? 올해는 이런 것 때문에 나스닥이 많이 하락한 것을 우리는 몸으로 겪었습니다. 올해 9월, 10월에는 테이퍼링을 미리 선반영해서 주가가 많이 떨어졌고 결국 테이퍼링 발표 후 나스닥이 급등했습니다. 지금 영상에서 보시다시피 2015년 금리 인상 초반에만 나스닥이 하락했고 결국 금리를 올리는 동안 나스닥은 71%나 증가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시장의 변화를 분석해서 금리 인상 발표 당시 나스닥 지수를 예상해보면 테이퍼링 발표 때와 동일하게 급등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물론 어떻게 될지는 모르나 결론은 금리 인상 이슈로는 나스닥의 상승을 막을 수 없다는 점입니다. 오미크론과 코로나처럼 정말 예상치 못한 악재가 터지면 급락할 수 있으나 결국은 나스닥은 우상향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떨어질 때마다 좋은 종목을 매수할 수 있는 현금을 일정 비율 가지고 있고 좋은 기업을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포지수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빅스는 어느샌가 21을 넘었지만 보시다시피 나스닥 하락에 비해 공포지수가 높지는 않습니다. 그만큼 시장이 공포에 적응해가고 있다는 소리죠. 피어앤그리드 수치도 20과 30 사이를 왔다 갔다 하고 있지만 더 이상의 큰 하락은 없는 것으로 보아 역시나 적응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악재가 남아 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이슈입니다. 러시아는 계속해서 전쟁할 것을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고 유럽과 미국은 러시아의 행보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침공 시 강력한 경제적 제재를 가한다고 말하고 있으나 전에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러시아는 경제적 제재를 당해도 버틸 수 있을 만큼 외화 보유나 재정적으로 안정되어 있고 이미 여러 번 경제적 제재를 당했기에 당장의 제재는 크게 신경 쓰지 않는 듯합니다. 중요한 것은 미국이나 나토와의 무력적 충돌인데 이 부분은 가능성이 낮지만 실제로 일어날 시 큰 조정이 올 수 있으므로 조심해야 할 듯합니다. 혹시나 일어날 무력 충돌에 있어 관련 있는 주식들을 모아봤습니다. 대표적으로 로키드 마틴, 노스룹 그루먼, 보잉, 허니힐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팔란티어와 제너럴 다이나믹스도 방위산업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꼭 무력적 충돌이 아니어도 여기 있는 주식들은 우주항공 쪽에도 많이 진출해 있고 방위 쪽 말고도 다른 산업에도 진출해 있기에 멀리 보고 투자하기에는 괜찮은 주식들이 많습니다. 골드만삭스가 석유 가격이 2년 안에 $100를 간다고 예상했습니다. 그동안 참아왔던 항공 수요가 폭발하면서 석유 가격이 더 올라갈 것으로 봤습니다. 이것 말고도 위드 코로나가 되면 경제가 활성화되면서 석유값이 더 오를 것이고 만약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이 현실화된다면 일시적으로 석유값이 오를 수 있습니다. 앞으로 석유값이 오를 이슈들이 많으니 $100까지는 몰라도 상당히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정유주들도 관심있게 보면 좋을 듯하며 항공주들은 조금 약세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매출 대부분이 기름값으로 빠질 수 있기에 항공 수요가 늘어나서 매출이 늘어난다 해도 순이익이 크게 상승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어제 시장은 전체적으로 빅테크들이 하락했지만 소형주들이 강한 장이었습니다.
빅테크들 중에서는 아마존과 테슬라가 선방했고 오라클이 많이 하락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이번 주에 가장 핫했던 주식인 애플에 대한 주요 소식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최근에 안전자산으로 떠오르는 애플입니다. 나스닥 지수와 반대로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각 주요 기관들에서 애플에 대한 타겟 주가를 높게 발표했습니다. 14일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애플의 투자 의견을 중립에서 매수로 변경하고 목표 주가를 160달러에서 210달러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애플의 메타버스 관련 사업 진출 및 AR, VR 헤드셋 발매 계획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 상승을 불러올 것이라 예상했습니다. AR, VR 헤드셋 출시 예정 시기는 2022년 말 혹은 2023년 초로 전망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 애널리스트는 애플의 신기술이 메타버스 비즈니스에서 게임 체인저가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애플 생태계 및 기기 간 연결성이 중요한 만큼 AR, VR 헤드셋 판매 증가와 더불어 아이폰 판매량과 서비스 매출이 함께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그 다음은 거의 1년간 박스권을 유지하고 있는 세계 1위 파운드리 업체 TSMC입니다. 보시다시피 올해 실적은 계속 증가하는데 TSMC 주가는 계속 갇혀 있습니다. 왠지 1월 실적 발표 전에 기대 심리로 박스권을 뚫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근 11월 실적이 전월 대비 10% 증가하며 역대 세 번째로 높은 수준을 기록한 만큼 계속해서 성장하는데 주가가 멈춰 있습니다. 11월 실적 증가의 원인은 5나노 매출이 잘 나왔기 때문이고 현재 TSMC 매출에서 18%가 5나노 매출인데 앞으로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개인적으로 TSMC 비중을 좀 더 넣어보려고 합니다. 아직 인텔이 따라오려면 시간이 많이 남은 것 같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한 달도 안 남은 실적 발표까지 주가가 기대감으로 상승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주식 중 하나인 어도비입니다. 고점 대비 20%나 하락하여 9월, 10월 조정장보다 더 하락했습니다. 이번 주 하락의 원인은 JP모건의 투자 하향 의견과 2022년 가이던스를 낮춘 것 때문에 그런데요. 일단 저는 커뮤니티 게시판에 말씀드렸다시피 어도비 매수를 시작했습니다. 어도비의 하락은 너무 과매도인 듯하고 2022년 가이던스도 이만큼 하락할 정도는 아니라고 봅니다. 내일까지 어도비 투자 관련 정보들을 정리하여 어도비 투자 포인트 영상을 업로드할 예정이니 어도비가 궁금하신 분들은 내일 영상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은 델타항공입니다. 어제 항공주들이 대부분 상승했는데요. 델타항공이 내년 2022년 흑자 전환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최근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등장에도 연말 연휴 시즌 국내 항공편 수요가 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국경 봉쇄 재개로 국제선 예약 수요는 부진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델타항공 CEO는 오미크론이 연말 연휴 항공편 수요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내년 1분기 수요에는 영향이 있을 것으로 봤습니다. 위드 코로나 시행 이후 11월 델타항공의 국제선 노선 예약이 450% 증가한 것을 보면 오미크론도 안정세가 보이기 시작하면 델타항공 매출이 급등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유가가 급등하기 시작하면 항공주들은 순이익을 크게 내기 힘드므로 유가도 잘 살펴야 할 듯합니다. 리비안이 10% 가까이 하락했습니다. 상장 후에 첫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매출이나 순이익 등은 예상치와 거의 비슷하게 나왔으나 생산 관련 악재들이 발표된 이후 주가가 급락했습니다. 리비안의 CEO 스카린지는 수요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서도 생산 제약 요인으로 인해 오늘 받은 전기차 주문은 2023년에 이행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향후 몇 달간 차량 생산을 확대하는 게 매우 힘들 것으로 보고 있다며 우려했습니다. 리비안은 올해 생산량이 목표치인 1200대보다 100대 정도 적을 것이라 밝혔습니다. 스카린지 CEO는 다만 좋은 소식은 이와 같은 공급망 문제가 장기적으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라며 이는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본다고 덧붙였습니다. 리비안은 이달 15일 기준으로 전기 픽업 트럭인 아런의 예약 주문이 7만 1000대를 넘었다고 밝혔습니다. 수요는 넘치나 공급이 제때 따라가지 못하면 GM이나 포드, 테슬라 등이 따라올 확률이 크므로 이 생산 능력을 어떻게 키우냐가 향후 리비안 주가에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다음은 오라클입니다. 최근 좋은 실적을 발표해서 급등했던 오라클이 어제 하락한 이유는 바로 인수합병 관련 뉴스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약 300억 달러의 의료 레코드 회사 서너를 인수할 것이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관계자에 따르면 곧 합의가 마무리될 것이라고 말하며 오라클 역사상 사상 최대의 인수합병이 될 거라고 밝혔습니다. 참고로 이 의료 기록업체 서너는 2020년에 5.51빌리언 달러의 매출을 달성했고 올해는 5% 상승된 5.8빌리언을 달성했습니다.
이 소식 이후 서너는 13%나 상승했습니다. 서너는 전자의료 기록업체 1위로 의료 관련 빅데이터가 제일 많은 기업입니다. 오라클은 이 서너를 인수하여 헬스케어 산업에서의 클라우드 기반을 다지려고 합니다. 빅데이터야말로 클라우드 산업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4차 산업혁명에서 큰 위치를 차지할 만큼 오라클이 의료기록 빅데이터를 차지함으로써 앞으로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려는 의지를 보여주는 듯합니다. 스타벅스가 어제 무려 4% 이상 하락했는데요. 투자회사 베어드가 스타벅스를 매수 등급에서 중립으로 낮추고 목표 주가 또한 116달러로 낮췄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스타벅스는 충분히 좋은 주식이나 단기적으로는 중국 사업 쪽이 안 좋아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오미크론으로 인해 중국의 봉쇄 조치가 스타벅스 주가에 악영향을 끼친 듯합니다. 또한 16일에 중국 스타벅스 위생점검 당시 유통기한 지난 재료를 사용했다는 뉴스가 나오면서 주가 하락에 기름을 부은 듯합니다. 현재 미국과 중국 관계가 계속 안 좋아지면서 중국이 미국 기업들을 공격하고 있는 듯합니다. 중국 매출 의존도가 높은 미국 기업들을 유심히 봐야 할 듯합니다. 여기 보이는 기업들이 중국 매출 의존도가 높은 기업으로 반도체 기업 같은 경우 홍콩 매출까지 포함한 수치입니다. 당장은 큰 제재를 가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미중 관계가 계속 안 좋아질 경우 여기 있는 기업들 주가도 안 좋아질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셔야 할 듯합니다. 텔라닥이 어제 12% 가까이 상승하며 급등했습니다. 어제 급등 원인으로는 첫 번째로 바이든 대통령이 코로나에 대한 위험이 겨울에 심해지고 있어 조심해야 한다고 경고했기 때문입니다. 오미크론 환자가 급등하고 있고 미국 확진자 수도 같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원격 의료 종목들이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텔라닥 현재 매출에서 약 12%를 차지하는 미국 외 매출이 더 늘어날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상승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원격 의료 수요는 증가하고 있고 특히나 최근 중국이 원격 의료 경쟁자인 알리바바 헬스케어와 JD.com 등을 규제한 것도 텔라닥한테는 좋은 소식입니다. 텔라닥 주가는 현재 작년 2월 주가와 똑같을 정도로 많이 하락했습니다. 미국 원격 의료 시장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과 향후 시장 성장성이 많이 커질 것으로 보이는 원격 의료 시장에 진출해 있는 텔라닥의 주가는 장기적으로는 크게 나빠 보이지는 않습니다. 다만 앞으로 빅테크들 경쟁 사이에서 어떻게 살아남을지와 색다른 성장 사업을 보여줘서 주주들한테 관심을 받아야 할 듯합니다. 절대 투자 추천 의견이 아닌 개인적인 의견이니 참고만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제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